토니 스타크와 함께 콜라보로 로봇 만들기 네. vs 뉴진스와 콜라보로 로봇 만들기. Jabis.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을 리뷰하는 잡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봇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트랜스포머나 아이언맨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로봇을 만드는 직업 리뷰 2탄 로봇공학자 편입니다. 오늘은 로봇공학자 겸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이주원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는 메이크제이라는 교육용 로봇 회사를 운영하다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코딩랩 로봇학원 원장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로봇 공학자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로봇 공학자는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로봇에는 이제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품들을 뭐 가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하기도 하고 설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로봇을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분들 전문가분들 전부 다 저는 로봇 공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로봇 공학자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원래 유치원 때나 이럴 때는 레고만 만지고 이제 자동차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마냥 어린 네네. 남자 아이들이 보통 그러듯이 그쵸.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네. 우연찮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그때 병원을 가다가 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로봇박스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봤어요. 흔히 과학상자인가요? 저 과학상자하고는 조금 다른 로봇박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로봇을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아는데 어허허허. 항상 이제 공구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한쪽에는 공구박스 그리고 한쪽에는 노트북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이제 정석적인 이제 로봇학원 학생들인데 그거를 보고서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 이러면서 네. 어머니를 조금 졸라서 이렇게 한번 가서 그 대회 준비를 하는 아이들을 봤죠. 네. 그걸 보고서 와 나도 저런 로봇들을 만들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굴려보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 배워보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굳이 이 로봇 단계랑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창작적인 거를 조금 감미해서 더 고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적성에 좀 맞겠다 싶어서 그때 로봇을 처음 시작을 했죠. 아니 그러면 아까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가 몇 살이셨죠? 그때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그쵸. 너무 좋았어요. 일단 로봇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아니 그러면은 그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녔다고 하셨는데 네. 학원에 가면은 뭐부터 좀 배우게 되나요? 처음부터 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짜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어린아이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서툴다 보니까 조립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네. 간단한 프로그램, 뭐 방향 전환이나 뭐 직진, 후진, 뭐 반복문 이런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감미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이라는 걸 어떻게 짜는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롤 모델이 좀 있으셨었나요? 저는 희한하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 1 처음 나왔을 때 네. 보고서 와 나도 나중에 로봇으로 저렇게 진짜 슈트는 아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직접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럼 롤 모델이 약간 토니 스타크 같은 네, 사람? 그쵸. 토니 스타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롤 모델이 토니 스타크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토니 스타크와 함께 콜라보로 로봇 만들기 네. vs 뉴진스와 콜라보로 로봇 만들기. 아, 뉴진스랑 콜라보해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역시 이 대세를 따라가기. 그쵸. 대세는 뉴진스죠. 아,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로봇의 네. 목표는 일단 사람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 뭐 위험한 현장,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형상화한 로봇이잖아요. 네. 그렇게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관 분들을 대체하는 뭐 위험한 현장에서 소방관 분들이 조종하는 그 대신 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는 사람이 판단을 내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가사 도움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이 사람 위주로 맞춰졌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게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을 대체하는 걸로 조금 나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목표가 있으신데 이렇게 좀 후학을 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것도 원래 처음에 어렸을 때는 네. 이쪽 분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저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 선생님을 보고서 나도 이제 나처럼 이렇게 로봇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로봇의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다. 마냥 로봇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로봇도 설계도 배워보고 네네. 그리고 내가 사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 부담스러운 장비들을 네. 학원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처럼 그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조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이제 로봇공학 쪽인 대학교를 그쵸. 다니셨잖아요. 로봇 전공을 했죠. 제가 궁금한 게 그 대학교를 이제 입학하면 뭐부터 좀 배워요? 저희가 1학년 때 배웠던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로봇공학 개론이라는 로봇 수업도 있었고 네. 그 기초적인 수학, 물리, 아. 그리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양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아. 이게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직 네. 대학교라는 그쵸. 걸 잘 모르니까 저는 수학하고 물리를 네. 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기계하고 로봇을 만지면은 네. 수학과 물리는 오.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럴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설계하고 프로그램 짜고 작동시키고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로봇 자체를 좋아했던 거지 아. 수학하고 물리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가서 느낀 게 네.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은 특히 복잡한 로봇일수록 이런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런 알고리즘의 수학과 물리 그리고 이런 물리 법칙들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력이라는 걸 받으니까 그쵸. 그런 거에 맞춰서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를 그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 돼요. 아. 근데 저는 조금 대학 가서 한 케이스라서 네. 어려웠죠. 아, 그러셨구나. 네. 뒤에 보면은 로봇들이 되게 많고요. 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귀엽게 앉아있는 로봇도 있고 또 메달을 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로봇하고 저 로봇이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저희 팀이 한 3년 정도 같은 대회에서 나간 로봇인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죠. 네. 21년도, 20년도, 19년도 챔피언 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대회에서 이제 1등을. 국제 대회이지만 한국에서 열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로봇도 직접 만드신 거죠? 그쵸. 모터나 이런 것들은 제품을 다 구매를 한 네네네.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조종기도 저희가 따로 제작한 조종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아, 조종기도 직접 제작을 해요? 네, 기판 뜨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와. 조종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 보통 조종형 대회를 저희가 나가요. 그러면 이 로봇 하나 만드는데 네. 비용이 좀 궁금하네요. 보통 얼마 생각을 하세요? 전 사실 비싸봐야 한 100, 200 생각하고 있는데 100만 원, 200이요. 교육받는 로봇들이 이 휴머노이드는 그 정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이런 로봇들은 네. 관절 하나가 그 키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 대 제작할 때 거의 요즘 소형차가 한 1,500, 2,000 하나요? 그쵸.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 사비로 처음에는 사비로 시작을 했죠. 와,
학생 때는 사비로 시작을 하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회사를 하고 그리고 대회 상금도 예전에는 조금 많이 줬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상금으로도 수리도 하고 네. 팀 운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연도 다니고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기억에 에피소드가 남는 에피소드 네. 굉장히 이게 로봇을 하다 보면은 에피소드가 네. 정말 많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좀 제가 멘탈이 좀 세진 계기가 이제 3D 프린터로 아까 전에 로봇을 제작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대회를 나갔는데 첫 경기에 로봇이 그냥 다 부러지는 거예요. 아, 팔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네. 로봇끼리 맞물려서 싸우니까 네. 팔을 움직이는데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 그 리얼 스트레 초반에 보면은 네. 그 휴잭맨이 처음에 로봇 들고 나갈 때 완전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로봇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설계 방식이나 네. 이런 그 피드백을 가지고 조금 바꾸게 됐죠. 내가 다음 대회 때는 절대 안 부러지게 만든다. 오. 이래가지고 그 다음 대회에서는 네.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의 로봇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더 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코딩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려고 하는 느낌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로봇은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아장아장 걷는 느낌이라면은 나중에는 진짜 터벅터벅 밖에도 이제 자유롭게 이 평면뿐만이 아니라 이런 산길 같은 데도 두 발 가지고도 이제 잘 걷는 그게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재의 전기차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이 학원들이 프랜차이즈화가 돼서 네. 이렇게 막 전국에 많아졌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대표님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 네.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수석 개발원으로 와줘라. 네. 그때 자, 나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후학 양성에 더 힘을 쓰겠다.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것이 아닌 네.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스카우트 받아서 가는 게 좋지. 저는 뭐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게 목표지. 대기업 가서 로봇을 막 개발하고 막 이런 것은 이제 목표로 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짠 거 아닙니다. 제가 대표님께서 저는 오히려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네. 진짜 진심이시네요. 네, 저는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진심이라서. 그럼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네. 로봇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진짜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선 이것부터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학생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를 굉장히 안 했던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니까 로봇만 좋아서 이제 만들고 계속 그런 대회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일단 현재 하는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로봇이라는 게 일단은 학생 때는 뭐 취미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활동은 하나씩은 그래도 주에 한 번씩이라도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현재 학생들의 본분이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을 만약 좋아한다고 이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로봇을 잘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들은 이 논문이나 외국 자료들도 다 하나씩 찾아보고 참고를 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머리를 더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공부, 수학, 물리, 영어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야 돼요. 진짜 공부도 잘하는데 로봇을 또 같이 진행을 하던 아이들은 공부로만은 이만한 대학을 갈 거를 좀 더 높이 이 정도의 레벨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학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거를 조금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직이나 뭐 이런 대학생분들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로봇 쪽으로 넘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코딩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하셔야죠. 프로그램 공부.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리 대학교 때 네.
일정 수준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서 네.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 먼저 파는 것이 앞으로 미래도 전망도 그렇고. 그럼 원장님께서 이제 로봇들을 만들려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성격이 MBTI가 E로 시작하시죠? 저 I로 시작합니다. 되게 네? 낯가림이 심해서 에? 뭐 강연이나 외부 강연이나 네. 뭐 아이들 수업하거나 그리고 뭐 다른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할 때 아이들의 텐션에 맞춰주려면은 I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E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MBTI 네. 요즘 뭐 유행이니까 네. 선생님 뭐 MBTI E예요? 막 이러면은 아니 I야. 아니 왜냐면 저는 당연히 E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텐션을 끌어올리죠.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가 좀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의 연봉. 연봉이요? 네. 전에 한창 잘 벌 때, 네. 그러니까 잘 들어올 때, 네. 연봉 그래도 한 6, 7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목돈식으로 줄줄이 이제 돈이 끊기질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네네네. 일단 저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거에 대한 아이들의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한테 뭐 아직은 조금 어리숙한 조금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믿고 따라주는 만큼 너희에게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싶네. 어떻게 눈물 닦을 거 없나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로봇공학자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